이 영상에서 나 자신에게 도전해 이 섬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해. 하드코어 마인크래프트로 100일 동안. 자원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내 목표는 섬 전체를 변신시키는 거야. 궁극적인 생존 기지로 첫날부터 시작해. 이상한 모래 지역에서 스폰됐어. 섬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사탕수수를 좀 모은 후 진짜 본토로 넘어갔어. 그리고 첫 번째 나무를 베었어. 나무를 사용해서 첫 번째 나무 곡괭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돌을 얻기 위해 아래로 파고 들어갔다. 돌로 기본적인 도구들을 모두 만들었다. 필요한 도구들과 화로도 만들었다. 파는 동안 철도 발견했다. 업그레이드된 곡괭이로 다시 가서 철을 모았다. 철을 녹인 후 가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양을 찾으러 갔다. 양털을 정말 얻고 싶다. 침대를 만들어서 밤을 보내기 위해 양 한 마리만 찾았어. 양털이 다시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섬을 계속 탐험했어. 해안 근처에 난파선을 발견했어. 그래서 배를 만들었어. 그리고 전리품을 모으러 갔어. 더 많은 철과 석탄을 찾았어. 밀과 감자 그리고 보물 지도를 찾았어. 해적 모드로 변신한 후 섬으로 돌아와서 양털을 깎았어. 다시 2개의 양털을 얻었으니 이제 침대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있다. 이 시점에서 배가 고파졌다. 그래서 찾은 밀로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잠으로 보냈다. 둘째 날은 내 아이템을 위한 상자를 만들면서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지도를 사용하여 묻힌 보물을 찾으러 갔다. 결국 우리가 스폰된 곳 바로 옆에 있었다. 그리고 꽤 좋은 전리품이 있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를 정말 갖고 싶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섬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머지 지도를 공개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탐험하지 않은 채로 두는 게 좀 신경 쓰여. 그렇게 하다가 또 다른 난파선을 발견했어. 거기서 이끼 블록과 더 많은 철을 찾았어. 갑옷 템플릿과 또 다른 보물 지도를 찾았지만 슬프게도 보물 지도는 우리가 이미 찾은 것과 동일한 것이었어. 나머지 지도를 계속해서 확인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섬에 돌아와서 모든 아이템을 내려놨어. 그리고 철 도구 세트를 만들었어. 철 헬멧과 방패도 만들었어. 나무를 베면서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간단한 사탕수수 농장과 감자와 밀 농장을 세우며 하루를 마무리했어. 3일째 되는 날 나는 완전히 벌목꾼 모드로 변했어. 하루 종일 나무를 베면서 보냈다. 건축을 위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참나무 통나무 3스택 반을 얻었다. 자작나무 통나무 1스택 가까이 얻었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4일째는 울타리를 많이 만들면서 시작했다. 울타리 문도 만들었다. 작은 동물 우리 2개를 만들기 위해 큰 우리에는 소를 넣고 작은 우리에는 닭을 넣기 편리하게 닭 몇 마리 있었어. 가까이 있어서 작은 우리로 유인했어. 그리고 번식시켰어. 다음엔 소를 찾으러 갔어. 양도 데려오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늑대가 다른 생각을 했어. 어둠아 안녕 오랜 친구여 슬퍼한 후에 양 친구의 상실을 잠시 동안 소 몇 마리를 데려와서 우리로 데려와서 번식시켰어. 건축 자재가 더 많이 필요해. 채석장을 파기 시작했어. 자원을 모을 수 있는 곳. 지금은 꽤 지루해 보이는 구멍이지만 더 많은 디테일을 추가하면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채석장 파는 걸 잠깐 쉬었어. 5일째 시작할 때 사탕수수 농장을 확장하고 소와 닭을 번식시켰어. 그 후 다시 파기 시작했어. 그리고 구멍을 자연스럽게 만들었어. 이 자갈돌 대부분은 임시로 놓은 거야. 지금은 이걸로만 만들 수 있어서 나중에 다른 블록으로 바꿀 거야. 지금은 아직 좀 거칠게 보이지만 기둥 몇 개를 세워놨어. 천장을 지탱하는 것처럼 보이게. 계단을 연장하고 싶어. 다이아몬드 층까지 내려가게. 그래서 더 아래로 파기 시작했어. 다시 지표면으로 올라갔는데 어두웠어. 모판테 죽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밤새도록 계속 파고 있었어. 점점 더 깊이 내려가면서 귀중한 자원을 찾았어. 길을 따라 발견한 모든 것들을 6일째 되는 날 지표면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많은 아이템을 내려놨어. 내 인벤토리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후에 사탕수수 농장을 확장했어. 그리고 작물과 동물을 확인했어. 채석장으로 돌아가면서 입구에 더 많은 디테일을 추가하기 시작함. 배럴과 상자처럼 거친 흙 패치와 더 많은 기둥.
바닥에 주로 거친 흙을 사용하고 싶음. 하지만 자갈이 다 떨어짐.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바다로 가서 자갈을 모음. 철과 청금석도 발견함. 추가 보너스로 좋았음. 많은 자갈을 얻어서 더 많은 거친 흙을 만들 수 있었음. 흙을 치우고 나머지 땅을 교체하기 시작함. 스프루스 나무가 있었으면 좋겠음. 거친 흙 사이에 스프루스 슬래브를 사용하고 싶었음. 하지만 섬에 스프루스 나무가 없어서 아쉬움. 솔직히 스프루스 나무가 없는 게 이 도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름. 그래서 화강암 슬래브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함. 대신 사용함. 그래서 화강암을 모아서 자갈 슬래브를 교체함. 채석장이 점점 괜찮아 보이기 시작함. 하지만 아직 만족스럽지 않아서 8일째에 더 많은 나무통을 벽에 추가했어. 꽤 멋져 보인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벽에 다양한 텍스처를 추가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 벽뿐만 아니라 판을 사용해서 딱딱한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어. 가위를 사용해서 풀을 모았어. 그리고 입구 바깥쪽에 풀을 점점이 놓았어. 안쪽에도 조금 놓았어. 몇 번 더 만지작거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아래로 파기로 결정했어. 다이아몬드 레벨에 도달할 때까지 9일째까지 계속 파내려갔어. 결국 시험실에 부딪혔어. 탐험하고 싶지만 지금은 장비가 부족해서 일단 놔두고 계속 아래로 파내려갔어. 아래로 파내려가다 첫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 정말 멋졌어. 계속 파내려가다가 Y-57에서 멈췄어. 스트림 마이닝을 하려고 함. 몇 개의 다이아몬드를 더 찾음. 그리고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제작하기로 결정함. 철 곡괭이로 이 모든 딥슬레이트를 캐는 게 조금 미쳐가는 기분이 들기 시작함. 남은 하루를 채굴하며 보냄. 하지만 더 이상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함. 그래도 많은 딥슬레이트와 터프 블록을 모음. 이것들은 나중에 건축에 유용하게 쓰일 예정. 10일째 되는 날 지상으로 돌아감. 가는 길에 계단을 놓음.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는 게 더 쉬워지도록 위로 돌아와서 모든 아이템을 내려놓음. 그리고 시간을 들여 사탕수수와 작물을 수확함. 사탕수수를 해안선을 따라 확장함. 솔직히 이건 좀 과한 것 같음. 하지만 다 잘하면 적어도 종이로는 충분할 것 같음. 15개 이상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듯. 마법 설정을 위한 책장. 책장을 만들기 위해 가죽도 필요해. 그래서 소를 키웠어. 이제 드디어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 우리의 첫 집을 시작해 기본적인 지형을 정리해서 공간을 만들었어. 그리고 벽을 어디에 둘지 계획을 세웠어. 첫 번째 층 벽이 자리 잡고 앞문을 위한 자리를 파냈어. 그리고 창문도 몇 개 만들었어. 11일째 집 작업을 계속함. 2층 기둥을 세우며 작업 진행. 그 후에 지붕 라인의 형태를 계획하는 데 시간 사용. 깊은 슬레이트 벽돌 테두리 선택. 나머지 지붕은 참나무 목재로 채움. 지붕을 완성한 후 자갈돌로 굴뚝을 세움. 그리고 나서 1층 벽의 깊은 슬레이트 일부를 교체 시작. 13일째 시작할 때 참나무 통나무로 건축을 잠시 쉬고 소를 번식시킴. 그리고 바다에서 점토를 사냥하러 감.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점토를 녹이기 시작함. 그리고 다시 건축을 시작함. 벽에 무엇을 사용할지 고민한 후 2층에서 앞쪽에는 껍질 벗긴 참나무 통나무를 사용하기로 결정함. 그리고 옆면에는 섬노감을 조합하여 사용함. 광택이 나는 섬노감과 자작나무 통나무. 조금 이상한 블록 혼합.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 집의 건축 팔레트가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14일째 남은 벽을 채우기 시작. 집에 캐릭터를 주기 위해 작은 발코니도 건축. 집 뒤쪽에서 물을 바라보는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마무리. 자갈과 단단한 블록으로 굴뚝 완성. 위에 캠프파이어 몇 개를 놓고 참나무 함정문으로 둘러싸. 마무리로 조약돌 반블록을 사용했어. 꽤 간단한 디자인인데 집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다음으로 1층 벽을 텍스처링하는 데 시간을 좀 썼어. 다양한 딥슬레이트, 터프, 조약돌 블록을 사용해서 우리 집이 거의 완성 단계에 가까워졌으니 창문을 추가하고 문도 설치했어. 16일차는 소를 번식시키면서 시작함. 그리고 나서 세부 작업에 복구함. 집에 버튼을 몇 개 배치함으로써 통나무 옆면에 그리고 멈출 수 없어서 지붕의 질감 변화를 추가함.
자작나무 계단과 자갈 슬레이트 사용. 다음으로 화분을 만들고 잎을 모아서 덤불을 추가함. 창문 앞에 우리 집에 색을 더해주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 잔디 블록을 제거했어. 집 뒤쪽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작물 농장을 없애야 했어. 근데 괜찮아. 어차피 더 큰 농장을 곧 만들고 싶으니까 마무리했어. 짧은 잔디를 조금 추가해서 뒤쪽을 꾸몄어. 그리고 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어. 집에서 채석장 입구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었어. 건축물들을 길로 연결하는 걸 정말 좋아해. 그냥 전체 장소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져. 그리고 길을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게 하려고 짧은 풀을 조금 사용했어. 18일째에 소를 다시 번식시킨 후 해골에게 공격당했어. 그리고 내 체력이 꽤 낮아져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작업을 시작했어. 먼저 모든 풀 블록을 제거했어. 그리고 그것들을 참나무 판자로 교체함. 그 후에 계단을 만듦.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바닥 자체는 자작나무로 만들었고 솔직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놀람. 가문 비나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내가 블록 선택에 더 창의적이게 만들 블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의 다 떨어져서 19일째 되는 날 삽을 만들고 광산으로 내려갔어. 더 많은 블록을 모으려고 여기 있는 동안 철도 모았어. 더 많은 갑옷을 만들려고. 이게 우리를 스켈레톤에게 너무 많이 맞지 않게 도와줄 수 있길 바래. 솔직히 말하면 진짜 창피하니까 나머지 하루는 줄 채굴을 했어. 그리고 7개의 다이아몬드를 더 찾았어. 정말 좋아. 20일째 되는 날 지상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로 칼과 도끼를 만들었어. 이제 다이아몬드 도구를 다 갖추니 정말 좋아. 집 내부를 완성하려면 나무가 더 필요해. 그래서 나무를 더 베어내는 작업을 계속했어. 또 다른 큰 구역의 나무를 제거했어. 이제 필요한 재료는 다 모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건축을 시작했어. 먼저 계단에 난간을 추가했어. 참나무 덧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수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천장을 고치는 작업을 시작했어. 그 후 이 코너에 용광로 몇 개를 추가함. 그리고 창문 옆벽을 세부적으로 작업함. 작업대 사용함. 돌 절단기와 여러 개의 통 사용함. 마지막으로 화분과 랜턴 추가함. 이 벽이 꽤 지루해 보였음. 그래서 아주 소름 끼치는 새로운 그림으로 공간을 채움. 그리고 이 마을 주민이 내 영혼을 응시하는 동안 잠에 듦. 악몽이 드디어 끝났을 때 창문 몇 개를 더 추가했어. 벽의 공간을 더 넓게 느끼게 하려고. 그 벽을 장식한 후 2층을 마무리했어. 공간을 채우기 위해 선반 몇 개를 추가했어. 1층으로 내려가서 작업대를 추가했어. 정문 옆에 장식된 화분도 놓았어.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밖에서 떠돌이 상인을 들었어. 그를 볼 수 없었지만 덩굴을 얻기 위해 거래를 했어. 이 덩굴은 이끼 낀 조약돌 같은 걸 만들 때 유용할 거야. 그리고 라마를 희생시켜서 끈과 가죽을 얻었어. 섬에서 자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어. 다음으로 추가한 건 청금속 블록으로 만든 카펫이야. 지금은 양털이 없어서 몇 가지 장식을 더 추가한 후에 계단 옆 구석에 조명을 숨겼어. 실내 식물을 사용하여 방을 마무리하기 위해 침대 위에 그림을 추가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찾은 보물 지도를 전시할 생각을 했어. 첫날에 찾은 보물 지도. 마지막으로 내 모든 물건을 옮기기 시작했어. 안으로 옮기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어. 나중에 물건을 찾기 쉽게 하려고 남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마쳤어. 24일째.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만족스러워. 이제 스타터 하우스가 완성되었어.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서 신났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형 정리와 설탕 수수 수확을 하며 지역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해안선을 따라 설탕 수수를 수확했어. 25일째 되는 날 큰 부두를 물가에 건설하기 시작했어. 참나무 슬래브를 사용했어. 완전히 직선으로 짓지 않기로 결정했어. 그게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어. 모양을 제대로 잡으려고 노력했어. 기본적인 부두의 형태를 26일째에 완성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완전히 산만해졌어. 작은 언덕을 지형 수정했어. 지형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을 뿐이야. 그리고 약간 평평한 공간을
미래 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 다음 날 부두 작업으로 돌아왔어. 기둥을 어디에 배치할지 계획을 세웠어. 위치가 마음에 들었을 때 흙 블록을 놓음. 참나무 통나무로 기둥을 세움. 작은 부두도 필요함. 물이 있는 쪽으로 뻗어 있는 부두. 그래서 다음으로 그것들을 만들. 어디로 갈지 정한 후 부두를 넓힘. 부두를 3블록 너비로 확장함. 대각선 부두는 조금 어색해 보임.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두의 주요 구조가 정말 마음에 듦. 더 많은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었어. 하지만 오크우드가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나무를 더 베는 데 썼어. 부두를 세부적으로 꾸미기 위해 먼저 울타리를 확장했어. 바다까지 내려가서 지지하도록 했어. 그 후에 만들었어. 오크 덧문을 사용하여 작은 난간을 만들었어. 텍스처 변화를 위해 몇 개의 자작나무 슬래브를 섞어 마무리했어. 마지막으로 배럴과 상자, 배를 추가했어. 작은 부두 중 하나가 완성됨. 나머지 세부 작업 시작함. 당연히 나무가 부족해짐. 그래서 30일째 되는 날 나무를 더 베어냄. 그리고 다시 세부 작업 시작함. 벗겨낸 참나무와 자작나무 통나무를 부두 표면에 섞어 넣음. 텍스처 변화를 더하기 위해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이 제한적이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이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함. 거대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기. 참나무 판자 텍스처 덩어리 같지 않게 하기. 공간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개의 통과 상자를 추가함. 주변에 흩어놓고 울타리 구역도 몇 개 추가함.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부두를 길 시스템에 연결하며 하루를 마무리함. 나중에 부두에 더 많은 디테일을 추가할 예정. 지금은 완성된 것으로 만족함. 31일째 아침에 간단한 덩굴 농장을 만들었다. 참나무 울타리와 참나무 판자를 사용했다. 그 후 광산 입구를 더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큰 바위를 만들었다. 석회암과 자갈 블록으로 주변을 꾸몄다. 풍성한 느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섞었다. 참나무 잎과 짧은 풀을 사용해서. 남은 시간은 언덕 위로 길을 확장하는 데 썼다. 다음 건축 장소로 이어질 길이다. 그리고 그곳은 거대한 밀 농장이 될 거야. 주변 경계를 표시하기 시작했어. 조금 기본적인 지형 정리를 하면서 모든 것이 잘 보이도록 만들었어. 모양에 만족한 후 자갈로 벽을 쌓기 시작했어. 벽을 조금 더 높게 만들었어. 슬래브를 사용해서 높이와 차이를 추가했어. 벽이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어 그날을 마무리했어. 우리의 길을 농장 입구와 연결하여 계속했다. 33일째에 텍스처 변화를 추가하여 건축을 계속했다. 깊은 슬레이트와 단단한 블록을 사용하여 벽에 텍스처 변화를 추가했다. 곡괭이가 부서지기 직전이어서 집에 들러 마지막 3개의 다이아몬드로 새로운 곡괭이를 만들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텍스처 변화를 추가한 후 참나무 잎과 짧은 풀을 벽 외부에 점점이 배치했다. 벽 외부 주변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벽 안쪽으로 움직이며 거대한 밀 덩어리 하나만 두는 대신에 전체를 채우는 대신 길을 사용해서 여러 다른 구역으로 나눴어. 그 다음 물 공급원을 추가하고 흙을 갈아엎는 작업을 시작했어. 물의 대부분은 숨길 수 있었어. 벽 아래에 보이지 않아서 좋았어. 그리고 작물 공간을 차지하지 않음. 2층을 이동하기 위해 슬래브를 몇 개 놓음. 그래서 실수로 뛰어다니며 작물을 밟지 않도록 함. 35일째에 나머지 땅을 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밀 씨앗을 모두 심음. 현재 가지고 있는 씨앗을 심음. 나무 덧문을 구리 덧문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떠오름. 그리고 부두에 덧문을 추가함. 덧문을 추가함. 모든 기둥 위에 지금 훨씬 더 나아 보여 정말 도움이 됐어. 색을 더 추가하고 36일째 되는 날 참나무를 더 나눴어. 드디어 부두를 사용하기로 했어. 배를 타고 바다를 탐험했어. 바다 유적을 발견했어. 하지만 아직 장비가 부족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 다른 걸 찾았어. 또 다른 난파선을 발견했는데 당근이 있었어. 새로운 작물을 얻어서 정말 신났어.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돼지를 번식시킬 수 있어. 섬에서 흥분된 기분으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당근을 심었어. 우리의 새로운 농장에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것들이 자라는 동안 소들을 확인하고 다시 번식시켰어.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나무를 좀 베었어. 항상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마다 나무가 부족해서. 그래서 37일 내내 나무를 베었어. 나무를 베어버림.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는 게 좋을지도 모름. 결국 모든 나무를 베어버림. 벌집이 있는 이 나무 하나만 제외하고 우리 초기 집 옆에 있는 큰 나무도 남겨둠. 멋져 보임. 걱정하지 말길. 나중에 나무를 많이 심을 예정. 지형이 더 잘 보이게 되어서 이 기회를 이용해 기본적인 섬 전체의 지형을 다듬음. 39일과 40일 동안 하루 종일 지형을 다듬었어. 최대한 모든 것을 매끄럽게 만들려고 했어.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없애려고 했어. 안타깝게도 삽이 부러졌고 흙도 더 이상 없어서 다시 채굴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다이아몬드도 더 이상 없으니까. 내려가기 전에 주변을 돌아다니던 떠돌이 소들을 죽였어. 음식이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몇 분 동안 다른 일도 좀 했어. 밀, 당근, 포도 농장을 확장하고 소도 다시 번식시켰어. 그걸 끝내고 필요한 모든 걸 모았어. 광산 여행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어. 다이아몬드 5개 더 찾았어. 횃불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서 석탄을 채굴했어. 자원이 많이 부족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41일째야. 아직도 탐험할 제대로 된 동굴을 못 찾았어. 솔직히 정말 답답해. 석탄을 좀 더 모은 후에 42일째에 다시 다이아몬드 레벨로 내려가서 계속 줄 채굴을 했어. 다이아몬드를 몇 개 더 찾고 나서 새 곡괭이를 만들었어. 드디어 동굴을 발견했어. 이 크리퍼와 치킨 조끼를 처리한 후 탐험을 시작함. 43일째 계속 광산을 탐험함.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찾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분한 옵시디언을 모음. 마법 테이블과 네더 포탈을 위해 나머지 시간을 보냄. 모든 다이아몬드와 철을 모으면서 찾을 수 있는 만큼. 다시 횃불이 다 떨어져서 꽤 절박했어. 그래서 화로를 사용해서 나무를 수추로 만들었어. 더 만들 수 있도록. 잠시 멈췄을 때 새로운 방패도 만들었어. 이게 부서질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제 다시 장비를 갖췄으니 더 많은 철과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갔어. 광질하다가 해골 스포너를 발견했어. 거기에는 호박과 멜론 씨앗이 있었어. 더 많은 작물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멋졌어. 그리고 안장과 말 갑옷도 가져갔어. 거기 있던 것들도 아마 쓸모없을 것 같지만 광산 채굴할 기회도 잡았어. 이끼 낀 조약돌을 모두 채굴했어. 우리 미래 건축에 사용하려고. 그 후 계속 채굴했어. 횃불과 음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꽤 성공적인 채굴 여행이었어. 결국 25개의 다이아몬드를 얻었어. 거의 철이 가득 쌓여 있음. 그리고 금, 청금석, 레드스톤이 많음. 지표면으로 다시 올라감. 45일째에 모든 아이템을 내려놓음. 그 후에 집안일을 함. 밀과 당근 농장을 확장함으로써 다시 함. 그리고 소를 번식시킴. 마침내 다시 지형을 다듬을 시간임. 그래서 시간을 보냄. 언덕 꼭대기를 마무리하는데 하루를 보냄. 섬 뒤쪽에 가파른 낭떠러지가 있었어. 그래서 맞춤형 절벽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어. 틈을 메우기 위해 조약돌, 터프, 딥슬레이트로 간단한 블록 팔레트를 선택했어. 그리고 모든 걸 연결하기 위해 참나무 잎과 짧은 풀을 여기저기 점점이 배치했어. 그 주변에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발견한 다른 틈도 메우기 시작했어. 같은 건축 기술을 사용해서 47일째 절벽을 완성했어. 지형의 몇 가지 최종 손질을 한 후 느낌이 우리 섬의 모양에 정말 만족해. 이제는 이 모든 시간과 노력이 가치가 있는지 100% 확신할 수 없었어. 하지만 전후를 비교해보면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작물이 자랄 시간이 있었어. 우리가 모든 지형을 변형하는 동안 농장을 다시 확장하는 데 시간을 좀 썼어. 덩굴도 다 모았어. 그리고 임시 덩굴 농장을 허물었어. 보기 안 좋아서 나중에 새로 만들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스켈레톤 스포너에서 이끼 낀 조약돌을 많이 얻었으니 당분간 괜찮을 거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이템을 정리하고 채굴 여행에서 얻은 철을 녹였어. 다음에 만들고 싶은 것은 헛간,
동물들이 불쌍해서, 지루한 우리에 갇혀 있어서 재료를 모두 모은 후 필요할 것 같은 재료들, 벽을 어디에 놓을지 계획하기 시작했어. 그때 이 건축의 이끼 블록을 사용하고 싶다는 걸 기억했어. 그래서 잠깐 멈추고 만들었어. 이끼에 뼈가루를 뿌렸어. 우리가 난파선에서 발견한 블록, 그걸로 많이 만들려고 함. 49일째 계속 건축함. 그리고 당연히 비가 오기 시작함. 하지만 계속 밀어붙여서 헛간의 큰 부분을 완성함. 안타깝게도 석영암이 다 떨어짐. 그래서 더 모아서 지붕을 완성해야 함. 50일째. 채석장으로 내려가 석영암을 캠. 곡괭이가 거의 부서질 때까지 캠. 그때 나는 지상으로 올라갔어. 드올라이트를 내려놓으려고. 그리고 새 곡괭이를 만들려고. 광질할 기분이 들어서 그냥 하루 종일 여기서 보내기로 했어. 블록을 잔뜩 캐면서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마다 부족하지 않게 철과 석탄도 더 찾았어. 그래서 도전의 중간 지점에 도달한 걸 축하하며 작은 보너스를 얻은 셈이야. 내 고양이들 확인하러 갈 시간. 먼치 여전히 멍한 표정. 미튼스는 오늘 10번째 낮잠 즐기는 중. 영상 재밌게 보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채널에 정말 큰 도움이 돼. 블록들 많이 모아서 지상으로 돌아가서 아이템 내려놓고 다시 건축 시작. 외부 건물 완성. 그리고 지금 정말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어. 내가 이 건축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아마도 짙은 슬레이트 지붕과 어두운 빨간색 테두리일 거야. 난 이 조합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내가 헛간을 꾸미고 싶은 블록 중 하나는 건초 덤이야. 그래서 농장에서 밀을 많이 모아왔어. 그 와중에 밀밭을 확장하기도 했어. 농장의 다른 구역으로 밀을 더 심었어.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었더니 52일째는 몹들을 처치하면서 시작했어. 그리고 다시 일에 복귀. 헛간의 마지막 디테일 추가. 먼저 이 구석의 건초 더미 추가. 좀 밋밋해 보여서. 뒤쪽에 큰 평평한 벽을 위해 장식된 화분과 참나무 잎으로 디테일 추가. 그리고 묘목이 든 꽃병 여러 개. 다음으로 랜턴 몇 개 추가. 헛간 내부를 밝히기 위해 뒤쪽 벽에 다듬은 화강암 슬랩으로 선반 제작. 그리고 상자로 세부 묘사. 랜턴과 건초, 더미를 울타리로 사용. 내부를 여러 우리로 나누어 동물들을 위해 53일째 내부를 완성. 일부 땅을 거친 흙으로 교체하여 내부가 완료되면 드디어 동물들을 데려올 시간. 그래서 닭부터 시작. 새 집으로 데려온 후 소를 데려오는 작업을 시작. 훨씬 더 어려웠어. 너무 많아서. 대부분 우리에 넣었는데 몇 마리 남아서 희생해야 했어. 목적을 위해서. 솔직히 말해서 지난 10일 동안 사과만 먹고 있었어. 더 나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오래된 우리를 다 치운 후에 몇 마리 돼지를 찾았어. 그리고 그것들을 헛간으로 가져옴. 헛간이 완성된 나머지 건물들과 연결 작업 시작. 길을 따라 연못이 잘 어울릴 것 같음. 길 사이의 틈에 딱 맞을 것 같음. 그래서 구덩이 파기 시작. 모양이 마음에 들면 전체를 물로 채움. 그리고 주변에 풀과 사탕수수 추가. 주변에 색감을 더함. 그리고 설탕수수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 끈을 사용해서 설탕수수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할 수 있어. 그 방법을 사용했어. 전체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이 지역이 꽤 어둡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부두를 따라 몇 개의 랜턴을 놓았어. 55일째 되는 날 밀과 당근 농장을 확장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지역 곳곳에 랜턴을 추가했어. 거의 모든 부분을 작물로 채울 수 있었어. 작은 당근 구역 하나만 남았는데 채우려고 했지만 다 써버렸어. 다 써버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무도 거의 다 떨어졌어. 그래서 간단한 나무 농장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았어. 먼저 바닥에서 7블록 위에 슬래브를 줄지어 놓았어. 이게 큰 나무를 막아줄 거야. 자라는 것을 막는 것은 자르기 어려움. 건물을 짓는 동안 떠돌이 주민이 나타남. 그래서 그의 거래를 확인함. 비트루트 씨앗을 얻을 수 있었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쓸모없음. 그래서 할 일을 했고 그를 섬에서 제거함.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작은 방해 후에 농장을 마무리함.
많은 묘목을 심어 놓음. 나무 농장이 완성되었고 헛간으로 감. 그리고 하루를 동물 번식으로 마무리. 다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마법 부여. 집을 짓기 시작한 날이 56일째. 광물을 캐는 것이 너무 느려서 정말 지침. 도구들이 자꾸 부서짐. 그래서 이건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것. 벽과 지붕을 다 지었을 때 이미 57일째가 되었음. 외부를 마무리하기 위해 문을 추가함. 덤불, 창문, 작은 좌석 공간 추가, 그리고 랜턴으로 전체를 밝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풀을 모두 없애고 잔디 블록을 자작나무 바닥으로 교체함. 마법을 위해 책장을 많이 필요로 함. 마법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재료를 모두 모으기 시작함. 필요한 것들. 이미 이전에 얻은 많은 사탕수수가 있음. 그래서 필요한 건 거의 가죽뿐임. 소를 번식시키고 싶음. 희생하기 전에 한 번 더. 책장 신들에게 바치기 위해 밀을 많이 수확했어. 그리고 마지막 빈 당근밭도 채웠어. 소를 번식시킨 후에 해야 할 일을 했고 가죽을 많이 모았어. 가죽을 사용해서 책을 많이 만들었어. 그리고 15개의 책장을 제작했어. 마법 부여 테이블도 제작했어.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준비된 것 같아. 이제 모든 걸 배치하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어. 마법의 집안에 다 내려놓았어. 여기 꽤 아늑하지만 이 설정으로도 레벨 30 마법을 얻을 수 있으니 괜찮아. 추가로 디테일을 위해 책장 위에 화분을 몇 개 올려놨어. 숫돌도 추가했어. 그리고 양쪽에 저장용 상자를 몇 개 더 놓았어. 집의 양쪽에다가 거의 다 썼어. 내가 가진 철로 모루도 만들었어. 레벨 30이 있어서 곡괭이를 마법 부여하기로 했어. 결국 행운 2와 내구성 3을 얻었어. 최고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이아몬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야. 남은 시간은 집을 다른 건물들과 길로 연결하는 데 썼어. 59일째 되는 날에는 집 뒤쪽에 휴식 공간으로 가는 길도 추가했어. 모든 것을 섞기 위해 뼈가루를 사용해서 풀과 꽃을 추가했어. 긴 풀 대부분은 제거했어. 너무 우거진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섬의 이쪽은 정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 나무들을 많이 사용해서 나머지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저기 몇 가지 디테일을 더 추가할 것 같아. 지금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 여기저기 몇 가지 디테일을 더 추가할 것 같아. 지금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 부두의 이 부분이 좀 어색해 보여서 그냥 제거하기로 했어. 우리 나무 농장의 참나무 대부분이 자랐어. 그래서 60일째 되는 날에 다 베어냈어. 이상하게도 자작나무는 하나도 자라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 다시 손봐야 할 것 같아. 그 나무들을 베어낸 후에 내 아이템들을 정리했어. 지금 내 인벤토리가 완전 엉망이라서 시간을 좀 들여서 정리했어. 내 물건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 밀을 많이 수확했어. 그리고 물병을 사용해서 진흙 블록을 만들었어. 밀과 진흙을 결합해서 단단한 진흙을 만들 수 있었어. 다음 건축에 필요할 거야. 그 건축은 배야. 말도 안 돼. 거대한 부두를 만들었는데 배를 안 만들 수는 없잖아. 주로 자작나무로 만들었어. 대조되게 보이도록. 참나무 부두를 조금 수정하고 돛을 위해 도라이트 벽을 사용함. SV 그래버티가 만든 디자인과 비슷하게. 배를 자주 만들지는 않음. 그래서 이번 결과에 꽤 만족함. 이번 배가 잘 나와서 기쁨. 마지막 디테일로 사다리를 몇 개 배 측면에 배치함. 솔직히 이게 많이 도움됨. 배를 완성한 후 자작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았다는 걸 깨달음. 그래서 제거함. 위에 있는 판을 제거하고 고치길 바람. 62일째 채석장으로 내려가서 사용함. 이끼 블록과 뼈 가루를 사용해 아잘레아를 모음. 아잘레아 나무를 만들고 나서 모음. 모든 잎을 미래 건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광산으로 다시 내려가서 모음. 이끼를 사용해 더 많은 식물을 추가함. 채석장 입구 주변에 작은 방해 후에 나머지 하루는 언덕을 개조하는 데 보냈어. 다음 건축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호박과 멜론 씨앗을 찾았으니 44일째의 해골 스포너에서 찾았어. 이제 드디어 그들을 위한 전용 농장을 만들 때가 된 것 같아. 63일째에 조금 더 개조한 후에 농장의 둘레를 먼저 계획했어.
참나무 판자로 둘레를 만들었어. 그 후에 그 지역을 2개의 넓은 구역으로 나눔. 다시 농장을 수화시키기 위해 슬래브를 사용함. 여러 슬래브를 물에 잠김. 그리고 더 장식적인 트림을 만듦. 트랩 도어를 사용함. 그 후 슬래브 위에 울타리 줄을 추가함. 다른 구역을 더 나누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은 후 모든 멜론과 호박 씨앗을 심음. 내가 가진 것들로 꽤 간단한 건축임. 하지만 작물이 자라서 색깔이 더해지면 정말 멋질 것 같아. 농장이 일단 완성된 후에 길 시스템에 연결했어. 다른 건물들과 같은 방식으로 했어. 이 모든 건축을 하는 동안 나무들이 자랄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65일째 되는 날에 다 베었어. 자작나무가 드디어 자라서 기뻐. 모든 나무를 베고 나서 시작했어. 모든 재료를 모으는 중. 다음 건축에 필요한 것들. 튼튼한 블록이 더 필요한 것 같아. 광산으로 다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또 한 번 광산으로 여행. 66일째에 튼튼한 블록을 많이 모았어. 그때 다이아몬드도 몇 개 찾았어. 여기 있는 김에 줄광산 채굴도 조금 했어. 결국 다이아몬드를 더 찾았어. 지표면으로 돌아간 후 내 물건을 내려놨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갑옷 풀세트를 만들었다. 67일 걸렸지만 이제 꽤 멋져 보인다. 레벨 30으로 다시 올라가서 도끼의 마법을 부여했다. 결국 실크 터치가 나왔다. 효율성 4와 내구성 3도 나쁘지 않았다. 나머지 시간은 제작에 썼다. 다음 건축에 필요한 모든 블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멜론을 확장했다. 몇 개 자랐으니까. 68일째 되는 날, 덩굴 농장을 숨기고 싶은 집을 짓기 시작했어. 농장 안에. 정말 이 덩굴 농장을 그렇게 많이 사용할까? 아마도 아닐 거야. 하지만 멋진 집을 지을 핑계가 필요해. 그게 내가 생각해낸 최고의 핑계야. 그리고 집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작은 성에 더 가까울 거야. 주요 구조물을 지었어. 여러 가지 튼튼한 재료로. 돌과 자갈 블록. 그리고 2층에서는 이끼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했어. 덩굴 농장 테마에 잘 맞을 것 같아서 외부를 다 마친 후 작업을 시작했어. 먼저 바닥을 자작나무 판자로 교체하면서 내부를 정말 간단하게 유지했어. 덩굴을 키울 공간을 남겨두고 싶어서 2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를 추가했어. 여기에 모든 덩굴을 저장하려고 해. 덩굴을 모은 후에 여기 위에 다 보관하려고 해. 그래서 천장을 고치면서 방을 세부적으로 꾸미기 시작했어. 그리고 랜턴 몇 개를 추가했어. 나머지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배럴과 상자를 여러 개 사용했어. 여기서 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통로로도 갈 수 있어. 우리의 모든 건축물을 내려다보는 게 정말 멋져. 내부를 완성하려고 덩굴을 벽에 뿌림. 1층 벽 전체에 덩굴을 뿌림. 벽 아래로 퍼질 거임. 필요할 때마다 덩굴을 수집할 수 있음. 길 연결 없으면 건축물 완성 안 돼. 길 시스템에 연결해야 함. 몇 분 동안 그 작업을 함. 그걸 다 만든 후 호박과 멜론 농장 확인함. 거의 다 채울 수 있었음. 하루를 마무리하며 뼈가루를 사용해 건축 주변에 더 많은 초록을 추가함. 빈 공간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줌. 71일째 되는 날 떠돌이 상인이 나타남. 그에게서 드립스톤을 구매함. 이걸로 용암 농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나중에 진행할 수 있음. 지금은 설탕. 수수 농장을 만들고 싶음. 간단한 줄을 경로 블록으로 경계지어 설정함. 그리고 참나무 판자로 물을 숨겼어. 사탕수수를 다 심었어. 그리고 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어. 농장으로 이어지는 길. 언덕 아래쪽에 있어서 작은 계단을 만들어야 했어. 72일째 되는 날 길을 완성한 후 남은 호박을 가져왔어. 그리고 멜론 농장을 채웠어. 그리고 나무를 다 베었어. 몇 가지 다른 집안일 계속하기. 밀을 좀 수확했어. 그리고 우리 동물들 확인했어. 오랜만에 봐서. 게다가 닭을 스팸하는 건 항상 좋은 시간이야. 벽에 달걀을 던지고 아기 병아리가 날아가는 걸 보는 것. 우리는 빠르게 100일에 접근하고 있어. 그래서 집중해야 해. 만약 내가 우리 전체 섬을 건물로 채우려면 그래서 재료를 많이 만들고 나서 감시탑을 짓기 시작했다. 섬의 한쪽에 강한 기초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 다양한 단단한 딥슬레이트와 조약돌 블록을 사용해서
그 위에 나무탑을 만들었다. 아래에 개방된 공간이 있는 곳에서 360도 섬과 바다를 볼 수 있다. 외부가 완성되었다. 먼저 문을 추가하여 내부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참나무 판자로 바닥을 깔고, 물론 탑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참나무 통나무 기둥을 추가했어. 옆에 사다리를 붙이고 이제 꼭대기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됐어. 전망대에 랜턴을 추가해서 밝게 만들고 해질녘을 즐기기 위해 잠깐 쉬었어. 76일째 아침에 시작해서 입구로 이어지는 길을 추가하며 건축을 마무리했어. 그 후에 나는 부두 옆 빈 공간을 말린 다시마 블록과 멜론으로 채우기로 결심했어. 이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점이 마음에 들어. 사람들이 섬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음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 나무 농장을 부쉈어. 여기에 네더 포탈을 만들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냥 기본 포탈을 만들 순 없지. 그래서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 포탈을 멋지게 꾸미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 위에 놓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어. 영감을 받았어. 멕시코에서 볼 수 있는 아즈텍 피라미드에서 색을 더하기 위해 꽃이 핀 진달래 잎을 사용했어. 62일째에 얻은 것들. 포털을 추가한 후 부싯돌과 강철로 불을 붙였어. 하지만 들어가는 건 미룰 거야. 더 준비를 하고 싶어서 지금은 안 들어갈 거야. 무서운 네더에 들어가는 걸 미루기 위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해서 길을 만들었어. 포탈로 이어지는 길. 그 후에 우리가 전에 보존했던 벌집을 확인했어. 근데 벌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 그래도 실크 터치 도끼로 벌집을 부쉈어. 그리고 우리 스타터 하우스 옆에 있는 큰 나무로 옮겼어. 혹시 기적이 일어나서 벌들이 나타날지도 몰라. 하루 종일 섬 곳곳에 나무를 심으면서 보냈어. 이것은 더 푸르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게 할 것이다. 79일째 되는 날 마침내 두려움에 맞설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다. 금 갑옷을 만들고 네더로 들어갔다. 그리고 물론 최악의 스폰 중 하나를 얻었다. 바로 한가운데 바솔트 델타 생물 궁계에서 마그마 큐브와 싸운 후 가스트와 아슬아슬한 순간을 겪은 후 마침내 더 안전한 땅으로 갔다. 석영을 채굴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정말 간단하게 많은 XP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서 글로우스톤도 조금 모아뒀어. 우리 기지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탐험을 계속하다가 크림슨 숲을 발견했어. 그래서 나무를 많이 모았어. 버섯과 뿌리도 함께. 장식하기 좋을 거야. 바스천이나 요새를 찾으려고 했는데 운이 없었어. 그래서 다시 석영을 캐러 갔고 XP를 더 많이 얻었어. 81일째에는 더 이상 운을 시험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조심스럽게 포탈로 돌아갔어. 레벨이 많아서 집으로 갔어. 이제 갑옷 하나하나를 모두 마법 부여했어. 검도 최고 마법 부여를 했어. 아마도 가장 좋은 마법은 부츠의 깃털 낙하 사랑, 검의 약탈 3이었어. 건축을 더 하고 싶은 기분이야. 근데 먼저 재료를 좀 모아야 해. 먼저 다시 네더로 들어갔어. 연료로 쓸 용암을 가져오고 나서 모으기 시작했어. 바다 밑에서 가져온 점토. 용암을 사용해 벽돌로 재련할 수 있음. 우리가 얻은 용암을 사용. 많은 철쭉이 필요해서 이끼 블록과 뼈가루를 사용해 많이 모음. 83일째 건축 자재를 계속 모음. 사암을 위한 모래 같은 것들. 벗겨진 자작나무 통나무와 화분. 마지막 자재를 얻은 후 84일째 필요한 것들. 드디어 다음 건축을 시작했어. 우리 섬의 지도를 만들고 싶어. 지도를 전시할 집을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아. 튼튼한 블록으로 기초를 만들었어. 그리고 참나무 통나무로 기둥을 세웠어. 2층은 자작나무와 사암 블록을 섞어서 사용했어.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지붕은 드라이 라이트 트림으로 했고 나머지는 채워 넣었어. 딥슬레이트 블록을 조합해서 마지막 디테일을 추가하고 랜턴을 추가해 주변을 밝게 만들었어. 그리고 식물을 많이 배치했어. 아잘레아 화분과 잎을 사용해서 외부 작업이 끝나고 건축물과 길을 연결했어.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어. 내부 작업을 위해 잔디 블록을 모두 제거했어. 완벽한 순간이었어. 우리가 네더에서 얻은 블록을 사용할 핑계. 바닥을 만들기 위해 깎은 크림슨 줄기를 사용했어. 텍스처 변화를 조금 주기 위해 크림슨 플랭크도 조금 섞었어. 천장은 석영으로 만들었어.
조금 밝긴 하지만 사실 꽤 마음에 들어. 2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를 추가한 후 랜턴을 사용해 방을 밝혔어. 1층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손질을 했어. 화분 상자와 작은 테이블 추가. 섬의 지도를 집안에 전시할 준비 완료. 지도를 만들려면 철이 더 필요해서 광산으로 여행 갈 시간. 철을 좀 찾은 후 광산을 발견. 결국 갱도로 이어졌고 모든 전리품 수집. 찾을 수 있는 것들 다 모으고 다이아몬드도 더 얻음. 운이 좋았음.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미도 발견. 스포너에서 더 많은 자원을 발견. 참을 수 없어서 89일째의 탐험을 계속함. 다이아몬드를 더 많이 발견. 100일 전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음. 너무 빠져들지 않으려고 지상으로 돌아감. 거의 한 스택에 가까운 철을 얻음. 다이아몬드 17개와 다른 전리품도 많이 얻음. 철을 재련한 후 이걸로 지도를 몇 개 제작했어. 우리 섬이 2개의 지도 안에 완벽히 들어맞더라. 이게 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스폰된 이상한 모래, 지역이 지도에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없애고 싶어.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마법 부여를 하기로 했어. 아직 그냥 평범한 다이아 삽만 가지고 있어서 처음 마법 부여한 삽은 내구성 3만 나왔어. 괜찮긴 한데 당연히 더 빨리 파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돼서 마법 부여했어. 다른 걸로 했더니 행운이가 나왔어. 효율 3, 내구성 3도 나왔어. 최고는 아니지만 훨씬 나아서 그냥 쓰기로 했어. 더 나은 삽을 얻고 나서 모래를 전부 제거하고 지도를 업데이트했어. 이제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시간이 좀 걸렸지만 드디어 우리가 만든 집의 지도를 전시할 수 있어. 우리 섬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새의 눈으로 보면 정말 멋져. 이 집의 2층은 아직 손길이 필요해. 그래서 시작했어. 천장을 만들면서 내부를 꾸미기 시작했어. 그걸 다 하고 나서 진홍색 계단을 사용해 좌석 공간을 만들었어. 불을 끈 캠프파이어를 사용해 약간의 녹음을 추가했어. 진달래 잎을 사용해 식물을 만들었어. 몇 개의 통과 조각된 책장을 여기저기 배치했어. 그 덕분에 공간이 더 채워진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이 마지막 빈 공간을 위해 방 한가운데 있는 공간, 크림슨 뿌리를 심은 화분 상자를 만들었어. 꽤 간단해. 하지만 이 집 내부가 정말 마음에 들어. 특히 우리가 전용 공간을 가진 게 좋아. 이제 우리 섬의 지도를 위한 자리도 생겼어. 집이 완성됐으니 드디어 9일째에 발견했던 시험의 방을 이제 도전할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곳은 한 번도 탐험해본 적이 없어서 준비했어. 내가 필요할 것 같은 모든 것을 생각해냈어. 그리고 다시 찾으려고 광산으로 내려갔어. 탐험을 시작했어. 수많은 몹들과 싸우고 멋진 전리품을 많이 모았어. 94일째로 계속 이어졌어. 솔직히 정말 재미있었고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있었어. 100일이 끝날 때까지. 하지만 섬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었어. 그래서 다시 지표면으로 돌아갔어. 100일째 섬을 둘러볼 예정. 최대한 멋지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그래서 95일째에 모든 전리품을 정리한 후 풀을 추가하기 시작했어. 뼈가루를 사용해서 섬 전체에 풀을 심었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섬 전체가 더 정돈되고 풍성해 보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다행히도. 시련의 방에서 얻은 뼈로 뼈가루를 많이 만들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정말 잘 됐어. 내가 끝냈을 때쯤 해가 이미 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남은 시간으로 교체했어. 횃불을 호박과 멜론 농장 주변의 글로우스톤으로. 횃불이 여기저기 있는 게 정말 싫어.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훨씬 깔끔해 보여. 섬이 정말 초록색으로 보여. 뼈가루 덕분에 정말 멋져. 근데 색깔이 좀 더 필요해. 96일째 되는 날 작은 꽃밭을 섬 곳곳에 추가했어. 섬 전체에 걸쳐서 이끼 블록과 이끼 카페트도 사용했어. 지형에 더 다양한 느낌을 주기 위해 특히 언덕에 길이 나 있는 곳에 이끼를 추가했어. 그게 환경과 더 잘 어우러지게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 97일째 되는 날엔 이끼를 더 추가한 뒤 광산으로 내려가서 진달래를 키웠어. 그걸 우리 첫 집 앞에 심었어. 길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진흙을 섞어서. 그래서 밀을 수확했어. 흙을 진흙 블록으로 변환했어. 그래서 만들 수 있었어. 진흙을 얻어서 길에 추가하는 작업을 시작했어.
많지 않아서 아껴 쓰고 있어. 98일째 계속했고 또 추가하기 시작했어. 화강암 조금 더 추가. 화강암이 덜 튀었으면 좋겠어. 경사면에 쓴 화강암 판이 덜 눈에 띄게. 길이 멋지게 보이니까 섬을 더 꾸밀 방법을 찾아봤어. 섬의 외관을 더 다듬을 방법을 알게 됐어. 나무가 네더 포탈 쪽으로 침범한 것 같아서 나무를 제거하기 시작했어. 물론 약탈자들이 방해했어. 그리고 솔직히 그들을 죽일 때 내 건강이 좀 낮아졌어. 잠깐 동안 진짜로 무서웠어. 98일째에 죽을까봐 걱정했지만 괜찮았어. 나무를 다 베었어. 그리고 몇 블록 옮겼어. 여기가 훨씬 덜 방해돼. 98일째 마지막으로 한 일은 지루한 흰색 침대를 찾은 멋진 초록색 침대로 바꾼 거야. 재판실 아래. 99일째에 광산에 들어갔어. 다시 진달래를 더 만들려고. 몇 개를 만든 후에 감시탑 옆 언덕을 꾸미는 데 사용했어. 아직도 좀 밋밋해 보인다고 느껴서. 남은 하루 동안 눈에 띄는 빈 공간에 뼈가루를 뿌렸어. 우리 섬이 정말 잘 꾸며진 것 같아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이템을 정리했어. 섬을 둘러볼 준비 중. 좋아. 오늘은 섬을 둘러보는 100일째 되는 날. 조금 서둘러야 할 것 같아. 이 세계에 정말 많은 걸 지었으니까 섬 한쪽에서 시작해서 다른 쪽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이쪽에는 마법 부여 집이 있어. 여긴 꽤 단순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래서 솔직히 꽤 만족스러워. 그리고 마법 부여 집 옆에는 우리 헛간이 있어. 이번 지붕 정말 마음에 들어. 특히 자작나무 통나무를 조금만 섞어 넣은 게 정말 멋져 보여. 정말 만족해. 여기 작은 연못이 있어. 꽤 간단해. 아래에 뼈가루 같은 걸 넣었어야 했는데 뭐 어쨌든 여기는 작은 배야. 정말 귀엽고 간단한 디자인이야. 이게 이렇게 잘 나와서 정말 기뻐. 배는 자주 안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첫 번째 집이 있어. 정말 간단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어. 이 세계를 위한 첫 번째 집이야. 너무 복잡한 건 필요 없었어. 여기 위에는 모든 저장소와 용광로가 있어. 진짜로 100일 동안 용광로 4개만으로 다 해결해서 필요한 건 다 됐어. 다음엔 채석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꽤 간단해. 하지만 만족스러워. 바위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 결국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 이런 천장을 실제로 지탱하는 지지대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내려가서 이끼를 만들고 다이아몬드를 얻었던 곳이야. 그런 좋은 것들 말이야. 이 포탈이 이렇게 나온 게 꽤 만족스러워. 이 전체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일반 크기 포탈 이상으로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워. 그냥 모양과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여기는 밀과 당근 농장. 여기서 많은 좋은 것들 수집 가능. 다양한 줄이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워 보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줄이 나뉘어 있음. 여기는 지도 보관소. 우리가 있는 곳. 지도를 보관하고 있고 같이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싶음. 지금 모습은 이런 상태. 건물을 추가하지는 않았음. 하지만 이런 작업은 했음. 지형을 바꾸고 풀을 추가했음. 그래서 조금 더 채워진 느낌. 조금 더 풍성한 느낌으로 업데이트한 거야. 그리고 정말 멋져 보여. 마음에 들어. 이 섬의 형태가 정말 좋아. 우리가 만든 레이아웃도 마음에 들어. 여기 부두를 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정말 멋져 보여. 정말 좋아. 여기는 호박과 멜론 농장이야. 꽤 간단해. 솔직히 호박과 멜론은 필요 없었어.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공간을 채우기 위해 농장을 지었어. 여기 포도밭이 있어. 처음 지은 이후로 여기 들어온 적이 없어. 알았어. 작동하는 것 같아. 많은 것들이 막혔어. 여기서 왜 자라지 않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 포도덩굴이 있어. 좋아. 그런 다음 길을 따라가. 감시탑으로 가기 전에 탑. 사탕수수 농장을 확인해보자. 내가 이걸 지었어. 한 번도 사탕수수를 수확하지 않았어. 하지만 필요하면 여기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탑을 확인해보자. 안으로 들어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여기서 섬이 잘 보일 거야. 가장자리에서 내려다보자. 농장들이 다 보여. 우리가 만든 건물들도 물론
저기 아래에 부두가 있어 정말 기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었는지. 이 세계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큰 지역을 다 채우는 건 꽤 큰 일이야. 우리가 해냈고 정말 자랑스러워. 이 100일 도전을 즐겼길 바라. 이 섬을 변형시키는 동안 정말 재미있었어. 내가 직접 섬을 탐험하고 싶다면 세계 다운로드는 내 팬리안에서 이용 가능해. 봐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즐거운 건축 되길.